이제 뭘 할 차례냐면 확률과 통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인데 첫 번째 주제가 이제 순열하고 수학이고 순열하고 수학에서 주제가 크게 이제 네 가지 있는데 이제 중에 두 가지가 여러 가지 순열이라는 이제 단원명을 묶여. 실제로 두 가지야, 여러 가지지만 왜냐면 첫 번째가 우리가 첫 번째로 이제 하게 되는 친구가 이제 중복 순열이야. 자, 봅시다. 근데 많이 쉬워서 어렵지 않게 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 그냥 단어를 봐봐. 현우야, 네. 단어를 봐봐. 뭐가 느껴져? 어떤 저기 중복 순열이라는 단어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 뭐 하자는 것 같아? 중국을 빼야 되지 않나? 중복해도 괜찮다는 뜻이야. 이게 중복 순열이란 말은, 그러니까 원래 순열이 뭐지? 순열이 호야. 순열이 뭐지? 순서의 날 비 뭐야? 순열이 뭐지? 순열? 그러니까 천천히 안 때릴게. 천천히. 순열이 뭐 하는 거 같아? 일렬로 나열한 그러니까 순서 있게 배열이야.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맞지? 이제 그 앞에 너가 뭐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까지 붙였으면 매우 잘하는 거지, 사실. 오케이? 그러니까 중복 순열은 뭐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어쨌든 중복 순열이잖아, 맞지? 순열은 순열인데 중복을 허용하는 순열이라는 얘기야. 다 똑같은데. 그러니까 얘는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하여가 들어가는 거야. 중복을 허용. R개를 뽑아 순서 있게 변하는 거지. 형아 이해돼? 그러니까 그냥 순열은 그냥 하나당 한 개씩만 뽑는 거잖아, 맞지? 근데 중복 순열은 하나를 여러 번 선택해도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자. 예를 우리가 1, 2, 3, 4, 5 가지고 세 자릿수를 만들고 싶어. 근데 첫 번째로 우리가 순열이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5개인데 여기다 내가 하나를 채우고 나면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를 한 개 줄어버리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되는 거지. 그래서 5p3이라고 우리가 이걸 이제 썼었단 말이야. 여기가 괜찮지? 자, 근데 중복 순열은 뭐냐면 중복 순열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를 내가 예를 들어서 5를 넣었다고 치자고. 근데 여기도 또 5를 넣어도 괜찮다는 얘기야. 또 써도 괜찮다는 거지. 그게 중복 순열의 원리야. 그러니까 순서 있게 변하는 거 똑같아. 차례대로 이렇게 변을 채워 나가는 거 똑같거든. 근데 썼던 거 또 써도 돼 이런 거야. 괜찮아? 그럼 어떻게 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개? 여기도? 5의 세제곱이 됐잖아. 괜찮아? 그리고 이 친구를 기호로 나타낼 때 우리는 이렇게 쓰겠대. 다시 우리가 이 중복 순열의 기호를 이렇게 쓰겠대. 이게 그거야. 이게 뭐랑 똑같이 생겼어? 파이 파이랑 똑같이 생겼잖아, 맞지? 대문자 파이래. 오케이? 뭐 읽을 때는 이제 파이라고 있습니다. 파이. 괜찮아? 이렇게 읽을 때는 파이라고 읽고 우리가 프로덕트라는 말이 이제 곱변상으로 사실 수학에서 쓰이거든. 근데 쓰여서 사실 막 아주 익숙한 느낌은 아닙니다. 왜냐면 일반적인 숫자의 곱셈에서 우리가 멀티플을 더 많이 쓰잖아, 맞지? 곱하기 멀티플라이. 파이 잘 안 써요. 아니 그 이야기는 약간 다른 얘기고, 그러니까 프로덕트라는 단어를 숫자끼리의 곱셈에서 잘 안 쓴다고. 너희는 곱하기 할 때 왜 영어를 못 써? 멀티플리케이션이 곱셈인데 원래 영어를 쓸 일이 없어서 곱셈에 대해서는 더하기는 뭐라고 해? 플러스 오, 그래. 야, 그래. 아니 충분히 납득이 돼서 쌤은 애들을 생각하는데 너희는 이제 플러스를 생각하는구나.
아 왜냐면 프로그램 할 때 애들을 많이 쓰거든. 뺄셈 뺄셈은 나도 모르겠는데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쓰진 않는 것 같아. 기억이 안 나네. 뺄셈을 안 하나 봐. 그냥 마이너스를 더해버리나 봐. 그러니까 음수를 더하나 봐. 나눗셈도 그러면 분수 나눗셈은 좀 다른 것 같아. 디바이드는 쓰는데 언제요?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아니지. 아, 자 어쨌든 왜 기억이 나? 뭐가? 뺄셈 뺄셈이 뭔데? 짝대기 있었던 것 같아. 슬래시 아니 그거 말고 그 단어가 있어. 명령어가 있어. 아 그럼요. 자 어쨌든 자 그러니까 이제 요 기호는 이제 M파이R이라는 기호고 사실 이제 여기서 내가 5의 세제곱이 더 중요하지 5파이 3이 더 중요한 것 같진 않아. 알았지? 오케이? 다시 선생님 말이 약간 꼬였는데 다시 얘기할게. 그다음 프로덕트라는 게 곱을 나타내는 기호야. 알았지? 그 단어야 영어에서. 근데 실제로 숫자의 곱셈에서는 잘 안 쓰고 조금 뭔가 다른 것들이 곱셈, 집합끼리도 곱하고 이럴 수 있거든. 그럴 때 프로덕트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쓴단 말이야. 쌤한테는 낯설긴 한데 어쨌든 저걸로 이제 파이라는 기호가 정해졌대. 이거는 사실 썰이지.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건 아니야. 알았지? 괜찮지? 왜 파이라는 기호를 썼는지를 이야기해 준 거야. 그건 진짜 그 메인스트림은 아니잖아. 문제 푸는데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야. 그냥 약간 사이드한 얘기고. 다시 이야기할게. 자 그럼 우리 중복순위수를 이제 구할 때 이렇게 5의 세제곱 나왔잖아. 그거를 기호로 쓰면 n개 중에서 r개 배열이면 이제 n 파이 r이라고 쓸 거니까 얘는 5파이 3이라고 쓰면 되겠네. 여기가 괜찮지? 오케이. 근데 이제 이 n 파이 r이라는 기호가 사실은 이 5p3보다도 더 실용성이 적어.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거의 안 쓰는 기호에 가깝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제곱 써도 돼요. 그냥 이 보통 다 이렇게 써. 전부 다. 이걸 쓰는 건 사실은 답지야. 문제 풀 때 나 이거 쓰고 푸는 친구를 본 적은 있긴 있는데 사실 잘하는 친구는 아니야.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냥 소모라고 그러니까 왜 그런 거지? 약간 틀에 박혀서 문제 푸는 친구들 있잖아. 답지처럼 푸는 애들. 그런 애들은 저런 걸 쓰는데 좀 잘하는 애들은 귀찮아서라도 안 쓰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안 쓸래. 그런 걸 할 필요가 없다, 맞지? 그냥 굳이 쓰고 싶지 않을 거야. 자, 어쨌든 소모순열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결국은 이제 중복순열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방금 봤던 것처럼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통해서 r개를 뽑는 거거든. 지금은 내가 5개 중에 3개만 뽑아서 배열했잖아. 이거꼴로 이렇게 한번 해볼까? 예를 들어서 1, 2, 3 중에서 이제 그걸 이용해서 이걸 이용해서 5자리 수를 만들래. 그럼 가능해 불가능해? 원래는 안 되지. 원래는 이제 1, 2, 3을 한 번씩만 써서는 불가능하잖아, 맞지? 이 말 자체가 뭐 하는 얘기야? 썼던 수 또 써도 괜찮다 이런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얘는 이제 5개가 될 거고. 그러면 여기 들어있는 숫자가 몇 개? 3개? 3개. 그럼 뭐라고 쓰면 돼? 3의 5제곱 이렇게 쓰면 되지. 그러면 얘를 3파이 5라고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여기서 낯선 상황은 뭐냐면 n이 커, r이 커? r이 큰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중복을 허용해야 된다고 허락하는 순간 n과 r의 대소가 꼭 정해질 필요는 없겠다. 여기는 누가 더 커? n이 크잖아, 맞지? 여기는 누가 커? r이 커. 그러니까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그냥 필요에 맞게 풀면 되는 거다. 그리고 사실 이 기호 자체를 좀 지향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괜찮니? 오케이. 그다음 거기 이제 쌤이 대표형이라고 쏘는 게 있는데, 첫 번째 얘가 원래 이제 정수 만들기는 이제 좀 기본 유형이긴 하거든. 0, 1, 3 가지고 이제 세 자릿수를 만들겠대. 세 자리 자릿수를 만드는데 그 경우의 수를 구하시면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세 가지. 그 다음부터는 중복을 허용한다. 원래 근데 꼭 써줘야 돼. 중복 허용. 가끔 이제 문제를 잘못 읽어서 틀리면 누구도 도와주지 못한다, 맞지? 경우 많잖아. 자, 어쨌든 너만 많은 게 아니야. 어차피 대부분 학생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쓰지. 현우는 없어? 문제 잘못 읽어서 틀린 경우?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그냥 사람인 이상. 오케이. 나옵시다. 맛있어? 맛있게 먹어라. 시험 볼 때 그거 먹고 안 졸면 훨씬 좋은 거야. 대신에 집에 와서 양식 꼭 하고. 자, 봅시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중요한 유형이라고 써놓은 게 기명 투표는 너희가 이제 이 말을 알까 싶어서 중요 유형으로 넣어놓고 실제로는 이제
이 중복 순열의 대표 요인이긴 하지만 중요하진 않다, 알았지? 워낙 기본 문제라서. 기명 투표가 뭐야?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하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내가 너 찍었다를 이야기해주는 투표야. 그래서 이제 후보가 A, B, C 세 명이 있어. 오케이? 그리고 선거인, 그냥 투표권자지. 선거인이 이제 뭐 5명 있다고 하자. 이 선거인 5명이 이제 저기 이제 A를 찍을 수도 있고 B를 찍을 수도 있고 C를 찍을 수도 있잖아, 맞지? 근데 선거인 중에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지? 1번 선거인 있고 이게 후보를 바꾸자. 보통 후보가 번호니까 1번 후보, 2번 후보, 3번 후보 뭐 선거인 A, B, C이 있다고 하자. 그러니까 이 기명 투표의 어떤 특징은 뭐냐면 A가 1번을 찍고 1번에 한 표 받은 거나 B가 1번 찍고 한 표 받은 거랑 같은 거에 다른 거야. 이름이 붙었으니까. 내가 널 찍었어. 인 거잖아. 그건 다른 상황인 거야, 사실은. 오케이? 그렇게 보겠다는 게 기명 투표의 의미야. 그러니까 여기는 총 이 각 후보들이 몇 표 받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A가 누굴 찍고 B가 누굴 찍고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경우의 수를 어떻게 세야 돼? A가 찍는 사람이 3가지, B가 3가지, C도 D도 E도 3가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3의 5제곱 가지가 만들어지는 거지. 괜찮니? 이게 기명투표야. 그러니까 기명투표는 그냥 꼭 그냥 알면 돼, 알았지? 엄청 중요하진 않아. 틀리면 사실 모른 체 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너무 쉬워서 틀리기가 사실 더 어려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있는 것 중에 그 우체통에 편지 넣는 문제, 이게 레전드 문제거든. 우체통에 편지. 우리가 우체통이 이제 A, B, C가 있어. 편지가 이제 뭐 PQRS가 있다고 하자. 괜찮지? 그러면 이제 우체통에 편지를 넣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일까? 여기서 이제 항상 묻는 거야. 이게 매년 하는 행동이야, 쌤이. 뭐겠니? 우체통에 편지를 넣는 경우수요. 우체통 새 우체통에 이제 편지 4통을 이제 나누어 넣는 방법이 수인 거지. 그러면 3의 4승? 아니 3의 4제곱? 4인의 3제곱? 어쨌든 이게 레전드 문제가 된 이유는 수많은 학생들이 띠롱 해서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잘 하면 좋은 거고 답은 이게 맞긴 합니다. 그치. 이게 S입니다. S. 생각을 해보면 3의 4제곱 편지 P가 이제 우체통 중에 하나 결정하고 Q가 하나 결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맞지? 근데 그럼 쌤이 우체통 편지 선택해도 되잖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 무슨 일이 있지 않아? A가 P를 선택하고 B가 P를 선택하면 편지를 어떻게 해야 돼? 찢어야 돼. 이해했어? A가 P 선택하고 B도 P를 선택했으면 P는 어디 들어가야 돼? 둘 다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그건 불가능하잖아, 맞지? 이렇게. 그래서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중복 순열에서 이런 어려움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뭐 호텔 방 3개에 사람 4명이 들어간대. 뭐 어떻게 돼? 호텔 방이 사람을 선택하게 되면 사람을 찢어. 야, 어떤 말인지 알겠지? 한 방, 사람이 어떻게 2방이 들어가? 왜 찢어가지고 이제 그건 고음을 되는 거지, 맞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천천히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판단이 되는데 뭔가 이게 궁지에 몰려가지고 급하게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 이해했지? 그건 좀 신경 쓰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함수 개수 문제에는 요거 하나를 예로 들어봅시다. 우리 이제 그 f가 x에서 y로의 함수인데 x가 1, 2, 3, 4, 5고 그 다음에 y가 1, 2, 3. 그때 이제 y는 fx가 x가 x인 f의 개수를 구하셔. 이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풀지? 일단 이게 뭐야? X의 뭐죠? 야, 공연. 얘가 뭐지? 이거 뭐라고 쓴 거지? 맞게 썼거든요. 얘는 뭐지?
치역이겠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같다.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의 개수를 구하래. 그러니까 1, 2, 3 모두 적어도 한 번 선택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야. 괜찮아? 뭐 이걸 뭐 전사함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선택이 되었다는 뜻이야. 사는 그거 쏘다 할 때 사자야. 주사할 때. 아 이렇게, 이해했어. 전부 다 쏴. 모든 게 이제 전체가 다 쏘임을 쏘짐을 당해야 되는 뭐 하여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어쨌든 어떻게 풀지? 이게 중부순열의 대표이제거든. 우리는 이걸 이렇게 풀 거야. 전체에서. 물론 다른 풀이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중부순열을 공부하려고 하는 거니까 예외를 빼는 방식으로 풀 거야. 그럼 예외는 뭔데? 예외는? 뭐가 예외지? 괜찮아? 이게 예외야. 우리는 치역이 몇 개이길 원해? 공렬을 갖기를 원해. 그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기를 원하거든. 그럼 치역의 원소가 1개인 거나 2개인 걸 빼면 치역 원소가 몇 개만 남겠어? 3개구만 남을 거 아니야. 전체 함수에서. 이하고는 맞지 지금? 유연이 이해 못하고 있구나. 그치. 유연아. 네? 아니야. 약간 장난치려고 했는데 빨리 하자. 바쁘다 지금. 그러니까 사실 바빠졌어. 자 여튼 뭐 어디가 이해가 안 돼? 근데 y가 1, 2, 3인 게 정해졌으면 fx의 개수는 하나인 거 아니에요? fx는 아니 1이 1을 선택하고 2가 2를 선택하고 3을 선택하는 경우나 1이 2를 선택하고 2가 1을 선택하고 3이 3을 선택하는 경우는 다른데? 어차피 집합이잖아. 누가 누구를 선택하는지 중요하지 않아. 그냥 결국 선택된 애들이 1, 2, 3이기만 하면 돼. 누가 누구를 선택하는지의 약속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잖아. 이해했어? 네. 결국 이 집합이 1, 2, 3을 원소로 가시면 돼. 아 이해했어. 이해했어? 그럼 이 말도 이해돼? 네. 현우 이해하고 있어? 자 그러면 현우가 풀어볼까? 아니 쌤이랑 같이 푸는 거 아니지? 쫄지 마. 1을 선택할 수 있게 몇 개? x의 1이요. x 1이 세 개. 원래 이제 정규 원소와 공유 원소를 선택하는 거잖아. 2도? 3개. 3도? 3개. 그냥 모든 함수의 개수니까 3의 5제곱이 전체 개수야. 괜찮지? 이제 예외를 뺄 거야. 그럼 예외 첫 번째는 뭐야? 치역 원소가 몇 개? 한 가지. 그럼 모두 다 뭘 선택하는 거야? 같은 걸 선택하는 거지. 그런데 몇 가지 있어? 한 가지. 모두 다 1을 선택할 수도 있고 모두 다 1을 선택하고 세 가지. 그 다음에 지금 이 친구랑 이 친구 지금 내가 뭐로 연결해놨어? 또는으로 연결해놨잖아. 그럼 어떻게 한다고 했었지? 더하기. 더하기. 근데 동시에 일어나면 빼주고 빼주고.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뺄 필요가 없다. 맞지? 근데 치역 원소의 개수가 1개이면서 2개인 함수가 있을 수 있나 없나? 1개면 1개, 2개면 2개인 거죠. 맞지? 동시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더하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괜찮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2개인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 일단 1, 2, 3 중에 누가 치역이 될 거야? 아무 2개. 2개를 골라야지. 그래서 3C야. 일단 치역 원소가 될 거 2개 골랐어. 오케이. 이제 뭐 1, 2를 골랐다고 치자. 그럼 1에 선택할 수 있는 몇 개? 5개. 어? 아니 아. 정규 2개. 원소가 그 치역을 선택하는 거야. 2개. 공유 원소를 선택하는 거야. 2개 맞지? 2도? 2개. 3도? 4도? 2개. 5도? 2개. 그럼 몇 가지? 2의 5. 이게 5제곱이야. 근데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 뭐가 생기냐면 우리는 치역의 원소가 몇 개인 것만 원한대. 2개. 2개인 것만 원한대. 근데 방금 내가 1, 2, 3, 4, 5가 1, 2를 선택했잖아. 맞지?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 모두 1을 선택하거나 모두 2를 선택하는 경우는 치역 원소가 2개가 아니잖아. 그럼 그건 여기 치역 원소 2개짜리 포함되면 안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그 2개를 빼줘야 돼. 마이너스. 왜냐면 우리는 요 케이스, 요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거니까. 계산하면 이제 150 나옵니다. 세컨드. 오. 그저 x에서 y로 갈 때 1이 막 2개, 3개 선택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 1이 1을 선택하고 2가 1을 선택한 함수 1개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또 다른 함수 이야기를 하는 거야. 우리는 서로 다른 함수의 개수를 세는 거야.
1은 당연히 함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만 선택해야지. 근데 1을 선택하고 2가 뭐 선택하고 3 선택하고 4, 5 선택하고 어떤 함수가 있을 거고 1이 또 1을 선택하고 1이 2를 선택하고 또 2, 3, 4가 다른 걸 선택하는 함수가 또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의 개수를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3의 5제곱이 그렇게 나와요. 그치? 그러니까 1, 2, 3, 4, 5의 함수값이 1, 2, 3 중에 뭐가 되는 모든 경우를 다 세면 365제곱까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함수가 결정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야? 함수 한 개라는 말은 무슨 뜻이야? 저 1, 2, 3, 4 정역의 원소인 1, 2, 3, 4, 5에 대해서 함수값이 하나씩 선택되면 그게 함수 한 가지야. 한 개가 가능한 거야. 또 다른 게 선택하는 거 있으면 또 함수 한 개가 생긴 거지. 오케이? 그렇게 다 하면 총 365제곱까지가 생긴 거야. 왜? 예를 들어서 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 그 다음 얘가 하나 바뀌는 경우 또 얘가 하나 바뀌는 경우 이렇게 이게 다 센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게 3의 5제곱까지라는 얘기야. 그게 전부 다 같은 함수야 다른 함수야? 대응관계가 다르면 다른 함수야. 어떤 말인지 알겠어? 화장실 갔다 빨리 가. 천천히 갔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이제 중국 순열 주요 문제를 풀어봤고 우리 책을 잠깐 봅시다. 책을. 이제 기하책을 켜놓고 있었지. 개념 원리를 볼까요? 개념을 알피고 과제야 과제. 그러니까 알아서 잘 하는 거지. 선생님, 응? 그 대수, 미적분, 확통 중에 그 우선도가 뭘까요? 대수가 제일 그다음 확통 그다음 미적분이지. 근데 확통을 먼저 하는 게 좋은 거는 뭐냐면 빨리 끝나. 그러니까 뭔가 해놓은 게 있으면 그래도 마음이 조금 편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좋은 거고 우선도로 따지면 당연히 대수가 제일 높지. 그리고 사실 생각보다 미적분의 우선도가 꽤 높아.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게 이제 과목의 자체의 중요도가 많이 높아서 그래. 여튼 그건 그렇다 치고 17페이지 풀어보십시오. 한 0.5초 정도. 살짝 어렵고요. 아무 말 한 거야. 아니 17쪽. 몇 번? 전부 다 알겠습니다. 가볍게 풀어보라는 얘기죠. 형은 벌써 다 풀었나? 장난 안 할래? 형은 17페이지 풀어봐. 17페이지. 네. 다 풀어요? 다 푸는데 한 25초 정도 걸릴 거야. 한 25초보다 더 걸리면 느리다. 그 책 말고 그래 개념 원리. 알피 말고 개념 원리 개념 원리. 사의 5승이 몇 개죠? 응? 사이버선 20제곱이잖아. 네, 1024 안 외우고 있어? 1024. 그거 안 외우는 사람 세상에 있었구나. 그걸 왜요? 그냥 오늘부터 외우면 돼. 19제곱 같은 것도 외우시나요? 19의 제곱? 18의 그런 거 다 외우고 있지. 너가 수열을 하잖아. 그럼 외우게 돼. 수열 언제 해야지? 대수 마지막 단원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다 외워. 네. 맞지? 보통 이제 뭐 20의 제곱까지랑 2의 10제곱, 3의 6제곱까지 다 외우는 거야 원래. 3의 그러니까 1000보다 작은 거듭 제곱은 웬만하면 외우는 게 좋긴 해. 그 뭐야? 뭐지? 곱셈 공식도 아직 다 못 외웠어요. 자랑이 아니야. 원수를 더 해보죠. 근데 이제 진짜 자랑이 아니야. 자 봅시다. 다음 편 넘어갈게. 괜찮아. 넘어가세요. 네. 자 우리 19페이지 갑시다. 19페이지. 자 두 기호 이제 이 점이랑 몇 번이지? 2번. 점이랑 모스 부호라고 부르는 거잖아. 작대기랑. 혹시 이런 거 좀 알아? 네. 알아? 따따따따따따따 그 F 있어요. 아이들 알아?
상식적으로 뭔지는 알다 정도지. 근데 저 기호가 뭘 의미하는지도 알아. 또쓰 이런 거 알아? 모르는 정상이지. 모르는 게 정상이야. 아는 게 더 신기해 맞지? 그 정도면 거의 뭐 아포칼립스를 꿈꾸는 이제 젊은 청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선생님 아세요? 당연히 모르지. 뭐 알 리가 있나? 그러니까 만약 그렇잖아. 진짜 지구가 거의 뭐 생태계 파괴가 돼가지고 거의 이제 막 진짜 사람 살기 힘들어졌을 때 무전으로 연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이제 의미가 생기겠지, 맞지? 초등학생 때는 저 만화책으로 보고 외웠었는데. 그래도 관심이 있었구나. 오, 신기하다. 오케이. 자, 어쨌든 요 기호를 한 개 이상, 4개 이하, 4개 이하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신호의 개수를 구하래. 그럼 이제 한 개를 쓰겠다는 얘기는 요 한 자리에 얘를 쓰거나 얘를 써서 기호를 만들겠다는 얘기야. 그럼 몇 가지 생겨? 두 가지. 두 가지. 그럼 2개를 쓰면 몇 가지 기호가 생길까? 4가지. 또 두 자리에 2개를 가지고 각각 채우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2가지, 그 각각에 대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2가지라서 2 곱하기 2가지가 되어서 이제 이렇게 4가지가 되는 거지. 그럼 3개가 되면 몇 가지가 될까? 10가지. 2의 세제곱까지가 되는 거지. 4개가 되면 10. 2의 4제곱까지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다 나오는 게 이제 문제 요강입니다. 괜찮니? 잘 이해하면 됐으면 넘어갑시다. 그 다음이 자 4번 문제부터 4번 문제. 사실 너희들이 개념원리 책을 보면 이건 한번 들어봤지. 엄청 얇지. 네. 근데 RPM 봐. RPM 답지 빼고 봐. 더 얇은. 네. 더 얇. 심각하게 얇지. 사실 마플 교과서에 있었으면 그거 썼을 거거든. 근데 내년 4월 아니 올해 4월 넘어서 나온대. 기다릴 수가 없어. 우리 중간고사 끝나고 나올 것 같은데 거의. 무슨 말인지 알겠지? 쓰고 싶었는데 못 썼다. 원래 그렇게 늦게 나와요. 마플 교과서는 거의 그 저자가 한 명에 가까워서 한 명이서 열심히 쓰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도와주는 사람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한 권 나오는데 보통 4개월 걸린대. 그러니까 이제 기하 같은 경우는 한 내년 이맘때쯤. 근데 미적분도 4월쯤에 나오는데. 아 그래? 동시에 쓰고 있어. 아니 그럼 미적분 나오고 그 나올 거야. 박통 나올 거야. 3월달.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우리는 쓸 수가 없다. 우리는 쓸 수가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이거 쓰는 거야. 뭐 다른 책 쓴다고 해서 개념사가 더 어려워지고 더 쉬워지고 별로 안 중요하거든 사실. 그래서 이거 쓰고 선생님 워크북을 준비할 건데 이제 어제 선생님 워크북 만들다가 약간 현타가 와서 접었거든. 왜냐하면 이 중복순열 같은 경우는 우리 이 문제 어디에서 봤지? 고1에 있어. 네. 고1 마플 교과서에 이거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게 그 이 단원에 다 뜨더라고. 그러니까 1학년 문제가 어떻게 보면 확률과 통계 문제고 어떻게 보면 중국 순위라고 자체가 그냥 곱하기잖아 사실은 맞지? 우리 그리고 이거 어디 있니? 이거 1학년 문제야? 확통 문제야? 1학년 때 다 풀었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게 검색하니까 바로 떠버리더라고. 그럼 쌤이 그거를 다 걸으려고 봤더니 처음 몇백 문제더라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접근을 할까 고민이 돼가지고 사실은 보류를 했거든. 어쨌든 이제 워크북을 만들 겁니다. 이것만 해서 너희 학교 시험 잘 칠 수 없어. 너희 학교 시험 안 쉬워.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돼서 그래서 이제 다른 워크북을 준비할 겁니다. 근데 당장 그 마플 교과서를 쓰기에는 조금 애매했어. 교육 과정이 달라진 것도 좀 있고. 그러니까 옛날 거 쓸 수 있잖아, 맞지? 옛날 거 그러니까 수투를 썼거든, 쓰기로 했거든 민중쌤이랑 이야기해서. 근데 이제 확통은 조금 애매해서 그냥 이거 하고 워크북을 붙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십시오. 너무 얇아서 쌤도 깜짝 놀랐어. 사실 이제 책은 어제 왔거든. 쌤이 이제 어제 출근 안 했고 수업 준비 집에서 했는데, 그래서 이걸로는 다시 좀 곤란할 것 같아. 어떤 얘기? 근데 개념 정리는 그런 거 나쁘지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일단 봅시다. 자 4번 보게 되면 이제 1, 2, 3, 4 중에서 4자리 자연수 중에서 뭐보다 큰 2300보다 큰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2300보다 큰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나왔어.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아니야. 결국은 이제 젤 앞에 3으로 시작하거나 4로 시작하면 무조건 2300보다 어떻게 했어? 크겠지. 그러면 이제 젤 앞에 3과 4 중에 하나 쓰고
나머지는 뭐 쓰면 돼? 아무나 쓰면 이제 무조건 크잖아. 그러니까 4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지? 근데 이제 여기에 내가 2를 썼다고 치자. 그럼 어떻게 돼? 여기에 무조건 누가 들어가야 돼? 3. 또 4도 괜찮잖아, 맞지? 근데 여기에 3이나 4가 들어가면 그 뒤에는 신경 쓸 필요가 있어. 어차피 2300보다 큰데 뭐, 맞지? 그래서 2 곱하기 4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겠지. 괜찮니? 그러면 끝날 겁니다. 이해했어?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다음 페이지. 뭐 함수 개수는 따로 딱히 할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과하게 헐렁하다 않지? 좀 헐렁하긴 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전 교육과정 고3들은 확통하는 사람들은 이걸로만 하는 거예요, 수능때? 아니 와플 교과서가 있지. 걔네들 교육 과정에 맞는. 그것도 얇아요. 그냥 와플 교과서 원래 특기하고 거의 비슷해. 한 80%에서 90% 돼. 그러니까 근데 응? 아주 살짝. 조금 얇아. 조금. 네, 미적이랑 많이 양이 차이. 응? 미적이랑 양이 많이 차이 나요. 뭐가? 확통이랑. 공부량에서 차이가 많이 나지는. 사실은 그냥 한 60% 70%밖에 안 돼. 전체 학습량. 미적분이 중요해. 응? 미적분이 중요해. 아예 애매한데? 그러니까 너희는 수능에서 확통 쳐. 미적분 안 치고. 미적분이 더 중요해.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이게 확통을 문과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시대에 만들어진 프레임 같은 거야. 너 대학교 가잖아. 모든 공대가 확통 배워. 그럼 그게 문과 과목이야. 사실은 애매해. 현대 수학에서 이제 현대 수학이 현대 학문에서 빅데이터를 다루지 않는 학문이 있을까? 모든 학문에서 자료의 과다가 기본값이야. 그럼 어떻게? 그걸 이제 추출해 내놔야지 의미 있게. 그 전부 다 확률적 방법으로 하는 거야. 통계적 방법으로. 그러니까 어떤 공대든지 대학원을 가잖아. 그러면 통계를 다시 공부해야 돼. 네, 그럼 미적은 어떨 때 써요? 그냥 기본이지. 아, 숨 쉬듯이 1학년부터. 이해했어? 1학년 들어가면 너희가 필수로 이제 보통 너희 공대를 가잖아. 그러면 그냥 뭐 이제 학교마다 이름은 다른데 뭐 이제 전공 필수 교양, 그러니까 전공 관련 필수 교양 같은 느낌으로 해서 모든 학생이 1학년부터 들어야 돼. 이건 안 좋은 학교도 똑같아. 대신에 안 좋은 학교는 고등학교 걸 다시 배우는 거고, 좋은 학교를 가면 고등학교 거 한 달 컷하고 배우기 시작하는 거야. 어떤 말인지 알겠어? 사회법도 미적분 쓴다고 하니까. 응? 사회도 미적분을 쓴대. 그거는 이제 자기들이 이제 그냥 큰 소리 치려고 하는 거고. 안 그래? 네, 근데 대학교에서도 시험 보잖아요. 고등학교 시험만큼 어렵진 않죠. 훨씬 어렵겠는데. 그러니까 내용은 더 어렵고 시험 자체는 조금 더 쉬운 것 같아.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무조건. 잘 칠 수 있다.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잘 칠 만큼 쉽진 않다. 왜? 그냥 내용 자체가 어려워서. 약간 사람 가르려고 만든 문제는 아니지. 그치. 그런 건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변별을 위해서 억지로 문제를 만들진 않아. 그렇게 안 해도 어차피 다 썰리기 때문에. 너는 공부를 안 하거든. 저 공부할 때 뭐로 공부해요? 대학교. 그건 좀 애매한데? 그럼 약간 시중 문제집이 없지 않아요? 근데 그냥 전공책만 열심히 공부해도 시험을 잘 칠 수 있어. 오픈북 테스트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 근데 공대는 잘 모르겠네.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오픈북 해도 5% 시간이 모자라서 오픈북을 해야 될 정도면 머릿속이 정리가 안 되는데 그거 다 찾고 공식 대입하고 이것도 힘들어. 그러니까 안 쉽다니까. 내용은 진짜 어려워. 다만 문제가 이제 변별을 위한 문제가 좀 덜 한 거지. 정도가. 어쨌든 다음 주에 넘어갑시다.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입니다. 같은 것이 있는. 이제 줄여서 이제 가포순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제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래서 줄여서 가포순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갓이수는 좀 이상하잖아.
맞지? 그래서 가속순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자 봅시다. 중요한 요건 아닌데 어쨌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뭐냐? 근데 우리 생각해 보면 얘는 시작이 이렇거든. n 개 중에 근데 형아 이번에도 대답 못하면 이제 때려야지. 순열이 뭐지? 일일로 나요. 아까 말했던 것보다 나은 게 없어. 순서대로요. 서로는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순서있게 배열하는 거지. 이 말까지 해주면 좋겠다고 내가 아까 이야기했던 걸 기억하지? 그러니까 시작이 뭐야? 서로는 n개 중에서 항상 시작이야. 그럼 지금 우리가 저 상황을 처음 보는 거야. 저건 뭐라고 돼 있어? 같은 것이. 아니 저기 봐봐. NG 중에 n개 중에서요. 서로 다른이 없어. 우리 지금까지 중복조합도 아니 중복순열도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뽑아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야. 순열도 조합도 다 마찬가지였어. 처음으로 우리한테 뭐가 생긴 거야? n개 중에서 같은 것에 대한 상호 처리가 생긴 거지. 괜찮니? n개 중에서 같은 것이 이제 p개, q개, 뺑뺑뺑 r개, r개 있을 때 이제 이걸 배열하는 것을 가리켜서 것이 없습니다. 배열하는 것을 가리켜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 경우의 수를 이제 어떻게 구할 건지 이야기할 건데 예를 들어보자. 자, A, B 이렇게 있다. 아니 쉬운 걸 하자. 괜히 복잡하게 하는 거. A, B 이렇게 있다고 하자. 이렇게. 이거 변환 방수 몇 가지지? 세. A, B, A, B, A 이렇게 세 가지잖아, 맞지? 그렇게 직접 세면 된단 말이야. 근데 만약 저게 사이즈가 커지면 A가 한 100개쯤 되고 B가 한 200개쯤 된다고 하자. 뭐 어떻게 할래? 그렇게 확인하는 건 곤란하다 이거야.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인생이 너무 아깝다, 맞지? 이렇게. 이게 수학적 가치라도 있으면 하겠는데, 맞지? 어쨌든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근데 우리가 항상 이제 뭔가를 새로운 걸 해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전에 알던 걸 바탕으로 새롭게 적용하는 게 가깝거든. 그러면 지금 이게 뭐지? 순서 있게 배열하는 거야, 맞지? 이렇게. 우리 원래 순서 있게 배열할 때 세 개 배열하면 원래 몇 가지지? 3팩이야, 맞지? 근데 얘를 앞에 두는 거나 얘를 앞에 두는 거나 관계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순서가 없어지네. 아까 순서에 희석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 네. 순서를 없애려 하면 뭐였지? 나누스 나누기 저 두 개를 변하고 있을 때 되는 거지. 그래서 세 가지 이렇게 푸는 거야. 괜찮니? 이게 첫 번째 컨셉이야. 그러니까 순서가 생긴 걸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돼? 그걸 배열하는 방법을 나눠주면 되는 거야. 근데 몇 개 배열하는 거야 지금? 순서가 없어져야 되는 게 몇 개야? 아니 요에서 순서가 없어져야 되는 게 몇 개야? 두 개잖아. 그럼 두 개를 배열하는 수로 나눠주는 거야. 만약 A, B가 되면 이건 몇 가지지? 네 가지잖아, 맞지? A, B, A, B, A, B, A, B, A 이렇게 네 가지잖아, 맞지? 내가 이걸 우리가 알고 있던 방식으로 처리해보고 싶다. 어떻게 하자고? 4팩 이렇게 하자. 근데 지금 순서가 생긴 게 몇 개야? 세. 세 개잖아, 맞지? 그럼 그 순서를 없애보려면 어떻게 하면 돼? 3팩을 나눠주는 거지. 실제로 얼마나? 4가 나오는 거잖아, 맞지? 괜찮니? 그 다음에 만약 A, B 이렇게 되면 이번에는 내가 몇 개야? 5개죠, 맞지? 근데 순서가 몇 가지 생겨? 이거 3개 배열하는 거에서 순서가 생길 거고 이거 2개 배열하는 거에서 순서가 생길 거 아니야. 그럼 이거 배열하는 것에서 300까지 그 각각에 대해서 이 2개를 배열하는 방법에서 또 경우의 수가 순서가 생기겠지. 그래서 얘는 3팩, 2팩으로 나눠주는 거야. 괜찮니? 네. 근데 아까 쌤이 나눗셈으로 중복을 제거하는 거에 대해서 또 다른 방법도 이야기했잖아, 맞지? 그냥 단순히 중복 제거를 할 수도 있거든.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내가 이제 이 친구를 편의상 서로 다른 걸로 간주해보자. 왜?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계산법은 전부 다 뭐에만 적용이 되었어? 서로 다른 것에만 적용이 되었잖아, 맞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걸로 간주하고 접근을 해보자. 그러면 내가 3팩을 하게 되면 이 3팩에는 뭐가 들어있지? A1, A2, B랑 A2, A1, B랑 그 다음에 A1, B, A2랑 그 다음에 A2, B, A1이랑 그 다음에 B, A1, A2랑
B, A2, A1 이렇게 생기잖아. 맞지? 6개가 생겼단 말이야. 근데 아까 쌤이 새우깡, 꼬북칩, 꽃게랑 이야기했던 거 기억해? 네. 어떻게 해줬지? 나눴어. 나누기 4를 했지. 왜 4를 나눴는지 기억나? 너야? 뭐 기억 못하면 다시 때릴 거니까 기억해놔. 같은 게 4개였어. 모두 새우깡도 4개, 꼬북칩도 4개, 꽃게랑 4개 있었으니까 종류를 말하라고 하면 서로 다른 것의 개수를 말하라고 하면 4로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 맞지? 여기 같은 걸로 간주되는 게 몇 개씩 있어. 이거 둘이 같은 거잖아 사실은. 맞지? 이거 둘도 뭐 할 거야? 같은 거야 사실은. 이거 둘도 뭐 할 거야? 같은 거야. 그럼 같은 게 몇 개씩 있어? 모두 2개씩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2로 나눠주는 거야. 모두 같은 게 2개씩 있으니까 2로 나눠주면 뭐만 남아? 서로 다른 걸로 간주되는 것만 남는 거야. 그런 거야. 이해 못했지? 이해했어. 이해 못했지? 이해했어. 이렇게 안 믿음직하지? 그래서 3 결과 어때? 같아. 사실은 둘 중에 하나로만 이해하면 돼. 알았지? 어차피 문제를 풀 때 이걸 이해하는 방법에 대한 그 어떤 상황을 묻는 문제는 안 나와. 낼 수가 없어 사실은. 결국 이해했으면 끝난 거니까 사실. 그냥 수단이나 도구에 가까워. 또 말인지 알겠지? 근데 그래도 이제 다양한 관점으로 내가 사고를 열어놓으면 나중에 좀 더 잘 대처할 수 있겠지 정도에 불과한 거야. 알았지? 근데 승민이는 보다 사고 났을까? 이렇게 안 했어. 안 오는 거겠지. 그리고 나 지금 집이 이럴 수가 있지 않을까? 가능하지 않을까? 가능해. 이게 그 잠에 취한다는 게 사실 그래서 그렇지 않니? 어쨌든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서를 어떻게 처리하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P팩, Q팩, 땡땡땡, R팩, 근데 N팩 이렇게 쓰는 거고. 아니 이때 이제 N은 P 더하기 Q 더하기 땡땡땡 R이는 거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같은 거를 배열하는 방식을 분모에 깔아주고 그다음 나머지 전체 N팩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지. 예를 조금 더 적어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AAA, BBC 이렇게 있으면 이걸 배열하는 방식으로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면 전체 6개니까 6팩 쓰고 나누기 3팩, 2팩, 1팩을 쓰는데 뭐 1팩은 사실 생략해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냥 저렇게 한 단을 기억하면 사실 돼. 그러니까 이해가 먼저긴 한데 이 문제에서 일단 최소한 이 단어를 쓰면 아주 중요하진 않아. 그래서 이해를 해보자라는 거지. 사고를 늘려야 되니까.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다음 얘기를 좀 해봅시다. 선생님 지금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 그렇지. 이제 그 다음 주제가 뭐냐면 이렇게 첫 번째 주제고 이제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 순서가 정해진 순열이라고 이야기해요. 보통 쌤은 이제 가포순과 순정순이라고 해서 이제 순정순이라고 부르거든. 뭐 쌤이 이름 붙인 건 아니야. 이미 이제 옛 어르신들이 쓰던 표현이야. 쌤은 저걸 쓰는 세대의 제자 세대인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쌤이 거기다 배웠으니까 어쩌겠어, 맞지? 봅시다. 입에 붙어서 그래. 순서가 정해진 순열인데 얘는 이제 접근이 두 가지가 있어. 크게는 이제 지금처럼 가포순을 이용한 풀이가 가능하고 두 번째는 이제 조합을 이용한 풀이가 가능한데 둘 다 괜찮아. 가포순이 사실은 더 편하긴 합니다. 자 일단 봅시다. 첫 번째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 X라는 이제 6개의 단어가 있다고 하자. 6개의 알파벳이 있다고 하자. 이 친구를 가지고 배열하는데 이 친구를 배열하는데 S와 P와 A가 이 순서대로 배열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이제 1학년 때 방법은 이렇게 했었다는 거지. 1학년 때 방법은 그냥 어차피 몇 개를 배열하는 거야? 6개를 배열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제 6자리가 필요하잖아. 6자리 중에 이제 SP가 들어갈 3자리를 골라. 괜찮아? 그럼 여기 이제 내가 예를 들면 이렇게 골랐다고 치자. 이렇게. 그럼 이제 S가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맨 앞에. 여기 P가 들어가고 여기 A가 들어가겠지. 그럼 이제 남은 자리가 몇 개야? A가 아니 3개잖아, 맞지? 저 남은 3자리에
세 개를 배열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지. 괜찮니? 오케이.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두 번째 방법은 이제 가포순을 쓰는 건데 가포순을 쓴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순서가 정해진 이 세 친구들을 모두 그냥 같은 걸로 이렇게 간주해버리는 거야. 그럼 저거는 이제 몇 개로 바뀐 상황이지? 같은 게 3개, 다른 게 3개인 상황으로 바뀐 거야. 저걸 먼저 배열하자. 그럼 동그라미 3개랑 이제 뭐야 CX를 배열하면 같은 게 몇 개니까? 3개니까 300분의 600 이렇게 하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니까 300분의 600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따라왔어? 아 아니 유연이 따라. 자 어쨌든 근데 내가 이제 생각해보면 유연이랑 형도 많은데? 아 몰라 그냥 할래. 자 일단 이렇게 되는 거지. 300분의 600 하는 거야. 그냥 실수야 실수. 그럼 이렇게 하면 뭐가 된 거지? 동그라미 3개가 여기 들어간 거고 그 다음 나머지 3개가 CX가 이렇게 배열이 된 상태. 괜찮지? 여기 무조건 누가 가? S가? 여기 누가 가? P? 여기 A가 가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하는 순간 그냥 끝난 거지. 이렇게. 얘는 계산을 그래도 2칸 해야 되는데 여기는 한 칸으로 끝나서 얘가 사실 더 편해. 중요하진 않지만 실제로 우리 조합의 성질을 써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거랑 이거랑 같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어. 괜찮니?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이 가포순을 배우고 나서부터는 순정순을 보통 가포순을 많이 처리를 합니다. 즉 순서가 정해진 것들 뭐로 처리하겠다고? 같은 걸로 간주하고 처리하겠다. 아 쌤이 왜 이제 잘못 말인지 생각났어. 현호가 엄청 졸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 자식 내가 어떻게 하지 하고 이제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유연이 봐서 그래서 나도 모르게 실수 나온 거야. 둘 다 우리 동생입니다. 현호야, 너는 요새 요번 기말고사 때 좀 올랐어 그래도? 전체적으로 올랐어? 너희 참 전교 등수가 나오잖아 전반. 올라갔어? 현호는? 올랐어? 유연이는 아까 100등 넘게 올랐다고? 수학은 전 과목이 필요한 거지. 전 과목은 떨어졌다고? 제가 그 이번에 수학하고 국어가 둘 다 100등씩 올랐는데 그 뭘 떨어지지? 100등씩 올랐는데 뭘 떨어져? 정보랑 역사가 살짝씩 떨어졌어. 살짝 떨어졌는데 100등씩 올라가면 많이 하고 떨어진다고? 영어도 다 떨어진 거 아니야 그러면 수학 국어 빼고? 아니죠. 사회랑 과학은 유지했어요. 그래. 잘 하시죠. 사회랑 국어는 2등, 5등 정도밖에 안 떨어졌어. 그래 알았어. 그래서 수학 오는 건 잘했다. 수학 오는 건 잘했지. 수학이랑 뭐 올랐다고? 국어도 좋은 건데. 국어 154등에서 44등까지 올랐어. 그럼 2등급 아니야? 근데 아깝다 그러면 한 10등 정도만 올라가면 1등급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열심히 해. 공부한 보람이 약간 있긴 하겠네 그래도. 정보는 항상 시험 전에 3시간씩 공부했는데 이번에 2시간 공부해서 떨어졌어. 평소에 좀 해라. 너희 걱정이긴 한데 내년에는. 잘 해보자. 너희는 이제 1학기도 선택이 있고 2학기도 선택이 있잖아. 이제 보통이랑 선택이라는 표현은 사실 좀 그렇고 이제 1학기, 2학기 전부 다 수학이 2과목씩이니까 빡센 건 팩트란 말이야. 그래서 그 밸런스를 잘 유지해야 됩니다. 2학기 기하가 있잖아. 2학기도 2개였어. 너희 기하 안 해? 그때 선택했었나? 기하가 너희 학교 정도 되면 웬만하면 필수라고 할 건데 이과면? 이과는 어. 하는 것 같은데. 이과는 약간 강제 필수 느낌으로 보통 시켜. 신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생각해봐. 이제 어차피 내신 안 나올 애들은 관심이 있을까 없을까 학교에서? 없어. 그러면 이과 하면 기하해라 라고 생각하는 거지. 왜? 잘하는 애들 깔아주라고. 공부를 네가 하고 안 하면 네 선택이고 어쨌든 그래도 무조건 이제 100분위는 만들어줘야 되거든. 사실은 당연한 거야. 공부하는 애들 성적 좀 더 나아진다고 진짜로 걔네들 타격이 있어 없어? 사실 타격이 없긴 해. 안타깝지만. 근데 이제 공부를 할 그 뭐지? 그러니까 그래도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 안 나오는 애들이
이 기하를 들어가면 좀 손해인 거지. 왜냐면 자기가 가려고 하는 학교에 이제 기하가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 모르는 거잖아 사실은. 근데 이제 공부를 안 할수록 사실은 fun지 안 쓰지 중요하진 않다. 근데 그러면 사실 애초에 문과를 가는 게 편하긴 한데. 자, 여튼 지금 우리 뭐까지 했냐면 순정수까지 했습니다. 순정수까지. 자, 그러면 최단격으로 조금 있다가 하고 우리 문제를 조금 풀어봅시다. 저기 24쪽 같아요. 24쪽. 자, 우리 TOMORR5W 몇 번이지? 6번? 첫 번째 문제가 TOMORR5W. 자, 이제 양 끝에 O가 오게 하래. 이제 O 두 개가 양 끝에 간 거잖아, 맞지? 네. 그럼 이제 남은 문자가 뭐 있어? TMRR5W니까 같은 게 몇 개 있지? R이 똑같이. 그러니까 모든 문자가 몇 개야? 하나, 두 개, 6개잖아, 맞지? 네. 6개 중에 6개를 배열하는데 같은 게 두 개씩 있으니까 200분의 600 몇 개 계산하는 거야. 괜찮지? 유연하네? 뭐라고? 같은 게 두 개 있으니까 그치. 6개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200분의 600이라고. 지금 헷갈려? 아니 이게 이거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어려워? 이거 한 100개 더 해줄까? 아니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 맞지? 충분합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제 어그리먼트야. A, G, R, E, E, M, E, N, T 이렇게 되고 9개인가? 5개 되기는 9개네. 이제 모음만 써보자. A, E, E가 될 거고 그 다음에 G, R, M, N, T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근데 문제에서 뭐하래? 문제에서 모음끼리 이웃하래. 그러면 이제 이거를 뭐 하라는 얘기야? 한 덩어리 취급하라는 얘기야. 그럼 총 몇 개가 있는 거지? 6개. 6개를 배열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 뭐 하면 돼? 이 4개를 배열하는 거잖아, 맞지? 그럼 뭐 하면 되지? 300분의 400 이렇게. 괜찮아? 현우 이해했어? 자, 넘어갑시다. 자, 그럼 자연수의 개수는 그냥 30번만 하나 풀고 넘어갑시다. 별로 중요하진 않았어. 30번 한번 해볼래 지금? 사회 배수. 현우 풀었어? 네. 잠깐 볼까? 자, 일단 이 생각을 먼저 해야 돼. 우리가 3의 배수를 처리하는 문제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문제는 여기서 내가 4개를 고르는 거잖아, 맞지? 4개를 골라서 더했을 때 최소값이 얼마야? 제일 작은 길이 더하면 되잖아, 맞지? 다당 얼마야? 1, 1, 2, 4개 더하면 6, 6이 6, 맞지? 그 다음에 제일 큰 거 4개 더하면 얼마야? 12. 10이잖아, 10. 맞지? 그러면 합의 값으로 가능한 건 뭐부터? 6부터 10. 10까지가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그 중에 3의 배수는 누구밖에 없어? 6과 9. 9밖에 없네. 합이 6이 되는 경우와 합이 9가 되는 경우를 구해서 더하는 거야. 다 더해서 사회 배수면은 그게 사회 배수인 거죠. 그거는 각 자릿수의 합인 거고. 그치. 그거 몰랐어? 몰라, 나 그런 거 살짝 몰라. 아리까리 했었어. 몰라. 알았어, 해라. 이제 정리해 줄 수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하자. 자, 해서 봅시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그거를 아는 게 너무 기본이라고 생각해서 그게 모를 수도 있다는 사실 지금 깨달았어. 자, 널 까는 게 아니라 앞 타임에 오늘 낮에도 수업을 했었잖아, 확통 수업을. 근데 그 확통 수업에서 좀 사실은 이제 그 진도가 느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몰랐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어서 그래서 유행을 알겠지.
어쨌든 합시다. 더해서 6 되는 건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2가 되는 거지. 이거는 이제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냥 바로 찾을 수 있을 거고 최소값이었으니까 맞지? 더해서 9가 되는 건 사실 한 가지가 아닐 거다 맞지? 어떻게 되는데? 3이 2개 들어가는 경우는 이렇게 될 거고 3이 1개 들어가는 경우는 나머지를 더해서 6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2 더하기 2 더하기 2가 될 수밖에 없다 맞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얘는 같은 게 2개니까 2팩 2팩분의 4팩이 될 거고 얘는 같은 게 2개 있으니까 2팩분의 4팩이 될 거고 얘는 같은 게 3개 있으니까 3팩분의 4팩이 되겠다. 이거 다 구해서 다음 문제가 될 겁니다. 괜찮아? 자, 그 다음에 클라이머트 기온 테크닉 한번 해봐. 테크닉 거기 32번 봅시다. T, CH, NI, QE 이렇게 생겼어.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누구의 순서가 정해져 있냐면 TNI가 순서가 정해져 있고 TNI가 순서가 정해져 있고 그다음 E랑 같은 거예요. 그리고 C랑 H랑 Q랑 U랑 이렇게 만든다. 그러니까 총 몇 개의 문자? 9개의 문자가 있는데 TNI는 이제 같은 걸로 순서가 정해져 있고 EY는 같은 거고 나머지 4개는 다른 애들이야. 얘를 변화의 수를 구하시게 나왔어. 어떻게 하면 되지? 우리 가포수는 쓴다고 했잖아, 맞지? 즉 이제 T와 N과 I를 어떻게 한다고? 같은 걸로 간주한다. 얘를 같은 걸로 간주한다. 그럼 같은 게 총 몇 개 있어? 3개, 2개 있어. 그래서 3팩, 2팩분의 2팩이 답이 될 겁니다. 괜찮니?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게 가포수의 아이디어야. 자, 넘어갑시다. 이제 최단거리. 우리가 이제 1학년 때도 최단 경로를 사실 간단하게 하거든. 근데 이제 그거는 약간 억지로 하는 거고 최단 경로를 1학년 과정으로 풀 수 있다는 거지. 사실은 이제 모험적인 접근은 아니긴 하거든. 좀 더 이제 복잡한 답을 요구해서. 그래서 이제 2학년 이 단원이 같은 것이 있는 수별이 교육 과정에서는 이제 최단 경로를 다룬 공식적인 위치입니다. 어쨌든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는 게 낫거든. 그래서 이제 이걸 처리하는 방식이 우리가 첫 번째가 이제 가포수이고 두 번째가 조합이고 세 번째가 이제 하부 법칙을 빙자한 노가다지. 하부 법칙을 빙자한 노가다. 자 해봅시다. 먼저 가포수는 뭐냐 하면 결국 우리가 A에서 B로 최단 거리로 가고 싶거든.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만 가야 돼?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위쪽으로 이 두 가지 외에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안 돼. 반드시 이쪽으로만 가고 반드시 이쪽으로만 가야지 왼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그 아래로 가는 이동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괜찮아? 그러면 결국은 A에서 B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 오른쪽으로 5번 그리고 위쪽으로 4번 가는 거야. 물론 이걸 배열하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이제 그 A에서 B로 가는 경우가 정확히 한 가지씩 있어. 괜찮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친구를 이렇게 배열했다고 치자. 이렇게 배열했다고 치자. 그럼 저 경로로 따라가게 되면 이렇게 가는 거잖아, 맞지? 내가 이걸 배열하는 경우 각각에 대해서 A에서 B로 가는 경로가 하나씩 존재하는 거야. 그럼 결국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나 저걸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어때?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근데 저게 지금 무슨 상황이야? 같은 게 5개, 4개 있는 상황이 나왔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배열한 방법의 수는 600, 400분의 9팩이 되는 거야. 괜찮니? 이게 이제 가포순풀이고 사실 그
뭐지? 조합풀이는 이제 각부순이랑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 9개를 배치하기를 원하잖아, 맞지? 그러면 우리가 9번의 이동을 할 건데 그 중에서 저 오른쪽으로 이동할 5자리를 고르는 거야. 그럼 나머지 자리는 뭐 채워지겠어? 위로 이동하겠지, 맞지? 그러면 그냥 9C5로 풀면 돼. 9C. 그리고 실제로 이 두 친구는 서로 같은 식입니다. 조합의 성질을 이용해서 정리하면 이제 같은 식이 나온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어.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이제 합의 법칙은 뭐냐면 근데 VCO가 왜 나왔어? 아니 어차피 이 9개를 배열하는 거잖아, 맞지? 네. 그 9자리 중에서 오른쪽으로 할 5자리를 고르면 나머지 자리는 이걸로 채워지겠지. 아, 그러면 결국은 한 가지 이동이 배열된 거야. 그래서 그 배열된 거 자체가 이제 A에서 B로 가는 경로들이니까 결국은 그 배열된 방법의 수랑 가는 방법의 수, 최단 경로의 수랑 같게 될 거라는 거지. 자, 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오는 방법의 수가 이제 여기 오는 방법의 수가 3가지고 여기 오는 방법의 수가 5가지라고 하자. 그럼 이 점에 오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지? 8가지. 그치?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점에 모인다는 건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오는 것밖에 없단 말이야. 전체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다고 치게 되면, 맞지? 그러면 이렇게 오는 방법의 수는 이쪽으로 오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라고? 3이 3가지라는 뜻이잖아, 맞지? 이렇게 가는 방법의 수는 요가 그 5가지라는 얘기잖아. 그럼 이제 둘이 더하면 몇 가지가 돼? 8가지. 이렇게 만들어서 푸는 거지. 이게 이제 합의 법칙의 아이디어거든. 그럼 이제 해보자고 실제로. 여기다가 이제 요 점에 올 수 있는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야. 여기도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야. 여기까지 괜찮지? 오케이. 자,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방법 몇 가지야? 이렇게 오는 게 한 가지, 이렇게 오는 게 한 가지, 그래 2가지. 이렇게 오는 거, 이렇게 오는 거 3가지. 이렇게 오는 거, 이렇게 오는 거 4가지. 이렇게 오는 거, 이렇게 오는 거 5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같은 채우면 2, 3, 4, 5, 6이 되고 6이 되고 10이 되고 15가 되고 10이 되고 15가 되고 21이 되고 20이 되고 35가 되고 35가 되고 그 다음 70이 되고 56이 되고 126이 되는 거지. 이게 이제 직접 채우는 게 사실은 합의 법칙을 이용한 풀이입니다. 어쨌든 이제 매우 궁지에 몰렸거나 이제 상황을 복잡하게 너무 복잡하게 안 들어놨을 때는 합의 법칙을 이용한 노가다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 너무 복잡하면 이제 간단하게 직접 두들기는 게 제일 빠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잠깐만, 쌤이 지금 그 천장이 좀 따가워서 밑에 와서 좀 마시고 올게요. 뭐 재밌는 일 있어? 네? 재밌는 일 있어? 어? 아니요. 표정이 재밌는 일이 있는 표정이었는데. 자, 봅시다. 뭐 하고 있었지? 자 이제 그 다음에 특수한 경우로 이제 어떤 특정한 점을 지나거나 지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너무 쉬워서 가볍게 해봅시다. 자,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여기 A라는 점이 있고 여기 P라는 점이 있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 A에서 P를 거쳐 B로 가는 경우와 A에서 P를 거치지 않고 B로 가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되지? 빼면 돼. 그냥 직접 계산하면 되지. 얘는 A에서 P로 가는 경우는 이제 3팩분의 6팩이 되고 P에서 B로 가는 경우는 이제 2팩분의 3팩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아? 현우도 이해했어? P 가는 경우가 P에서 B 가는 경우가. 그치. 왜냐면 쌤이 아까 구분 법칙에서 강조한 단어가 뭔 것 같아? 뭐뭐 하고 뭐뭐 한다잖아, 맞지? A에서 P를 거쳐, 그러니까 A에서 P를 가고 P에서 B로 가는 거잖아, 지금 구분 법칙의 대상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A에서 P 이제 P를 거치지 않고 B로 가는 경우지. 그러면 전체에서
이제 A에서 P로 가는 P를 거쳐 이제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빼버리면 되는 거잖아, 맞지? 전체가 4팩 5팩분의 9팩이니까 이거에서 이제 이 친구를 이제 빼면 되겠지. 뭐 이건 산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 괜찮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그 선생님 바리케이트라고 해놓은 게 있는데 자 A에서 B로 가는데 여기 어떤 이제 못 지나가는 길이 생긴 거지. 못 지나가는 길이 이렇게 여기를 못 지나가 용암이 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얘기야. 괜찮니? 근데 거기 세 가지를 적어놨을 거거든.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그 A에서 B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야 되는 점들에 표시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A에서 B로 가는 진행 방향에 대해서 약간 수직인 직선을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A에서 B로 이렇게 가잖아, 맞지? 이거에 대해서 약간 수직인 느낌으로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근데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데 좀 사실은 그냥 정확하게 딱 이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계산이 편하게 잡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두 개 이상의 점을 지나는 상황 내가 선택한 점은 하나씩만 지나게 만들어야 돼. 그리고 그 점을 지나지 않고 B에 도착할 수 없게 만들어야 돼. 오케이? 그럼 어떻게 점을 잡는 게 좋겠어? 점을 이렇게 잡게 되면 이 점들 내가 얘를 PQR이라고 할게. PQR 외의 점을 통과해서 B까지 갈 수 있나 없나? 못 간다, 맞지? 그리고 PQR 중에 두 개의 점을 동시에 지나는 경우가 있나 없나? 없어. 오케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 A에서 B로 가는 경로를 하버의 법칙에 근거해서 서로 겹치지 않는 세 개의 작은 문제로 쪼개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 라고 해석하는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A에서 P를 거쳐 B로 가는 경우와 A에서 Q를 거쳐 B로 가는 경우와 A에서 R을 거쳐 B로 가는 경우가 각각 서로 뭐하다? 배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겹치지 않는 문제들로 쪼갰다는 얘기야. 배반 사건 아까 얘기했던 기억나? 그렇죠. 서로. 그럼 A에서 P로 가는 경우의 수가 이제 400분의 5팩이고 P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 A에서 P로 가는 경우의 수는 400분의 5팩이고 Q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는 이제 300분의 4팩이 되겠지. 그 다음에 A에서 R로 가는 경우는 한 가지, R에서 B로 가는 경우는 한 가지. 이거 다 나오면 문제에서 원하는 이제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은 쌤이 지금 바리케이트를 사실 한 적당히 장애물을 적당히 만든 거거든. 근데 학교에서 문제를 어렵게 내려고 너무 장애물을 많이 만들면 너무 복잡하게 만들잖아. 그러면 노가다 하는 거.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물론 노가다 해도 어려운 문제도 있어. 근데 이제 과하게 복잡하기만 한 걸 처리할 때는 지금 했던 것처럼 이제 어떤 그 하우의 법칙,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하우의 법칙을 이용한 구리가 더 좋습니다. 그럼 이제 다 설명을 했군요. 개념 설명은. 그러면 자, 거기 그 발전 27페이지 문제나 29페이지 문제는 쌤이 지금 한 문제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보면 알겠지만. 그치? 그래서 이제 거기 뒤에 못생긴 친구 하나 해보겠습니다. 조금 못생긴 게 아니고 좀 많이 못생겼어. 49번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조금 못생긴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복잡하게 그려볼까를 고민한 흔적이 약간 보입니다. 나 스스로 풀어봐. 선생님이 어차피 그림을 이렇게 시간을 좀 벌릴 것 같아.
해봅시다. 아까 이제 바리케이트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 맞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찾아야 되냐면 일단 반드시 지나야 되는 점들 얘를 먼저 찾는 게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점은 지나야 돼. 어차피 이 성분은 사실 그냥 점 하나로 봐도 무방합니다. 맞지? 마찬가지로 이 점도 반드시 지나야 돼. 사실 이제 얘를 A 다시라고 하고 A 다시까지 가고 B 다시까지 가면 되는 거야. 맞지? 그리고 사실 이 점도 지나야 되지. 근데 이 점도 지나야 돼. 이 점도 지나야 돼. 이 세 점을 안 거칠 수 없어. 그러니까 이 세 점도 그냥 한 점으로 볼 수 있는 거야. 이 세 점도 그냥 한 점으로 봐버릴 수 있다는 거지. 얘를 그냥 뭐 P라고 할까 이렇게. 그럼 결국 우리한테 원하는 거야. A에서 P로 가고 P에서 B 프라임, A 프라임에서 P로 가고 이제 P에서 B 프라임으로 가기만 하면 끝나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럼 이제 그걸 써보자고. A 프라임에서 어디로 가는 경우? P로 가는 경우. 그다음 P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서 뭐 하면 돼? 곱하면 되는 거지. 왜? A에서 A 프라임에서 P로 가고 P에서 B 프라임으로 가면 되는 거잖아, 맞지? 뭐뭐 하고 뭐뭐니까 이제 각각 경우 수를 구해서 곱하는 거야. 이렇게. 곱하는 거 좀 이따 쓰고. 자, 그럼 P에서 B 프라임으로 가는 경우를 먼저 한번 구해볼까?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건 몇 가지일까? 세도 괜찮은데, 어? 아, P에서 B 프라임으로 가는 경우 4에다가 4분의 200 곱하기 200이면은 4분의 4팩이 거기에서 저걸 빼야 되는 오, 맞아. 그러니까 2팩 200분의 거꾸로 말했어. 2팩 200분의 4팩에서 빼기를 하면 되겠잖아, 맞지? 이렇게 요점 지나는 거 하나만 빼면 되잖아, 맞지? 얘가 이거 한 개밖에 없으니까. 물론 직접 세도 괜찮은데 자, 어쨌든 이제 A에서 어디로 가고 싶어? 여기 P로 가고 싶은 거야.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 그냥 풀어도 괜찮고 아니면 여기다가 가볍게 바리케이트를 이렇게 집어넣을게. 이 점과 이 점을 거치지 않고 P로 갈 수 있어 없어? 없음. 없지. 그러면 그리고 동시에 일어나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 동시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점을 동시에 지날 수가 없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를 뭐라고 할까? R이라고 하고 Q라고 하고 여기를 R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A에서 P로 가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 나눌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Q를 거쳐가는 경우와 R을 거쳐가는 경우. 그럼 Q를 거쳐가는 경우는 A에서 Q로 가는 게 300분의 4팩, Q에서 P로 가는 게 한 가지. 자, A에서 R로 가는 경우는 2팩 200분의 4팩에다가 R에서 P로 가는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아? 결국 이거 더하고 이 결과랑 이 결과랑 이제 곱하면 끝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야. A에서 A 프라임이 A 프라임에서 P, P에서 P, P에서 B 프라임, B 프라임에서 B 이렇게 가는 거니까. 저 한 칸씩 올려도 안 돼요. 한 칸씩 올린다는 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A 프라임으로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건 몇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곱하기 해도 똑같다는 얘기지 사실. 그래서 그냥 이 전체는 한 점으로 봐도 괜찮다 이런 뜻이야. 괜찮아? 여기도 마찬가지지. 이 전체를 한 점으로 봐도 괜찮다는 거지. 그럼 질문 있어? 그냥 하나하나 다 두들기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 뭐라 그랬지? 선생님이 너희들을 괴롭히려고 문제를 너무 복잡하게 내면 야구협칙 쓰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근데 사실 이거는 이렇게 푸는 게 빨라. 그렇지? 그냥 그리는 거거든. 얘는 물론 이제 뭐 현호가 이제 좀 못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바로 안 나면 좀 오래 걸릴 수 있는데 선생님 보자마자 거의 1초의 생각이라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더 빠릅니다. 너가 이게 쓰는 게 1초보다 빠르진 않잖아. 그렇지? 자, 근데 이거는 선생님도 고민하거든. 바리케이트를 칠까 말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차라리 써버리는 게 빠를 수 있다는 거지.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어? 근데 항상 문제를 내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조금 더 똑똑합니다, 맞지? 그래서 이제 바리케이트를 치는 풀이를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합이 오히려 어려울 때도 있죠. 뭐가? 합으로 하는 게 오히려 어려운. 그러니까 안 되게 할 수 있어. 아니면 헷갈리게 만들 수 있어. 안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안 되게라는 표현보다는 헷갈리게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하겠지. 이런 거 있잖아. 우회전은 되고 좌회전은 안 되고 이렇게. 그 마플 1학년 거에 있거든.
어떤 그런 식으로 이제 이상한 제약을 걸어버리게 되면 어차피 헷갈려. 물론 그거는 뭐 합의 법칙으로 한다고 해서 더 손해가 생기지는 않겠군요. 어차피 고비 법칙을 풀어도 어려운 거니까. 고비 법칙이 아니고 참 그 같은 것이 무슨 일로 풀어도 왜 곱하기 2는 어디서? 아 R에서 P로 가는 경우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두 가지 하나. 맞지? 이렇게. 그리고 뭐 그거하고 무관하게 그냥 합의 법칙을 자시고 간에 문제를 엄청 어렵게 낼 수 있어. 그 습관을 쓸 수 없게 애초에. 자, 여튼 이제 하나 더 진행합시다. 거기 51번인가? 입체도 여기 있는 게 51번이야? 아니 52번이군요. 52번. 자, 이렇게 이제 그려질 겁니다. 그림이 약간 삐뚤군요. 갑시다. 몇 번? 52번. 아 여기 비어져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전에 기본형을 하나 해보는 겁니다. 자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잠깐만 어떻게 한다고? 이것도 최단거리가 똑같아. 최단거리를 알려면 오른쪽으로 가거나 이제 이쪽 방향으로 가거나 아니면 위로 가거나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하는 거거든. 문제에서 이쪽 방향 몇 번 가는 거지? 두 번 가는 거야. 이쪽 방향으로도 두 번 가는 거, 이쪽 방향 한 번 가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다 변하면 되지. 2팩 2팩분의 5팩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B로 가는 경우의 수가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직접 세보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합의에서 할 수 있는데 좀 이따 할게. 이걸로는 하지 말고 좀 변형된 걸로 합시다. 나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이해됐지?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여기가 이제 없는 거야. 여기가 없는 거야. 괜찮아? 나쁘지 않은 것 같지? 자 어쨌든 그럼 이제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어떻게 할까? 이제 직접 세는 거 생각보다 빡세거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좋으냐면 쌤이 저기를 죽였는데 저기를 집었는데 다시 살리자. 이렇게 연결하고 나서 이 방식으로 풀어. 이 방식. 우리 아까 여기를 처리했던 그 아이디어이지. 그러니까 저 점을 지나는 경우를 전체에서 빼버리자. 괜찮아? 근데 내가 이 점을 C라고 하고 이 점을 D라고 할게. 자 그러면 우리가 전체에서 A에서 B로 가는 모든 경우 이게 지금 저기 계산하면 30까지 나오거든. A에서 이제 우리는 약간 예외를 빼고 싶단 말이야. 안 되는 거. 오케이? 예외는 어떻게 구해야 되지? 뭘 빼야 돼? 뭘 빼야 돼? A에서 D 가는 경우랑 A에서 C 가는 경우 정말로? 플러스 D에서 A랑 C에서 D 가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A에서 C를 거쳐 B로 가는 경우와 A에서 D를 거쳐 B로 가는 경우를 이제 빼고 싶거든. 문제는 그렇게 되면 A에서 C랑 D랑 둘 다 거쳐서 B로 가는 경우가 두 번 빠지게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예외는 A에서 C 또는 D를 거쳐 B로 가는 경우를 빼고 싶단 말이야. 여기 쌤이 뭐라고 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A, C, D를 구하고 그 다음에 A, B, D를 구하고 A, D, B를 구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생겨? 중복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A, C, D, B를 빼주는 거지. 그러면 여기도 A, C, D, B가 들었을 거고 여기도 A, C, D, B가 들었을 거란 말이야. 그 중에 한 번은 빼주니까 각각 한 번씩만 빠지게 되겠지. 이게 이제 포즈의 원리인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이제 해봅시다. A에서 C를 거쳐 B로 가는 경우의 수는
E에서 C로 가는 경우가 한 가지, C에서 B로 가는 경우가 세 가지. 정확히는 600분의 3팩이지. 그 다음에 A에서 D로 가는 경우가 200분의 3팩. D에서 B로 가는 경우가 한 가지. 그리고 A에서 C를 거쳐 D를 거쳐 B로 가는 경우는 한 가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전체에서 얘를 빼주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괜찮아?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했던 것처럼 이제 반대 K2로 치는 풀이도 가능한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복잡하더라고. 별로 그냥 굳이 이 문제에서는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가다를 한번 해보자고. 우리 현호가 좋아하는. 근데 입체가 되면 노가다가 좀 복잡해져. 봅시다. 여기로 가는 경우는 몇 가지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두 가지. 여기로 가는 경우는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에서 여기 왜 있지? 1인 이제 두 개 한 개에서 여기가 세 가지 이렇게 되나?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여기로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하는 게 두 가지가 되고 여기로 오는 경우는 이렇게 오는 경우가 이렇게 오는 경우가 되어서 두 가지가 돼. 그 다음에 여기 오는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두 가지라서 여섯 가지가 돼. 여기 오는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한 가지라서 세 가지가 돼. 여기 오는 경우는 여기 여섯 가지, 여기 세 가지, 여기 세 가지라서 12가지가 돼.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경우는 원래 여기 두 가지였는데 다른 경우가 없어서 그대로 두 가지가 될 거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그대로 두 가지가 되겠지. 여기 여섯 가지에서 8가지가 되겠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는 경우는 5가지가 되겠네. 여기 오는 경우는 이렇게 해서 다 더하면 25가지가 돼. 참고로 이거 30이고 이거 5고 이거 3이고 이거 3이고 이거 빼기 1이라서 계산하면 5거든. 30에서 5를 빼게 되면 얼마야? 25가지 똑같이 나오겠지. 근데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물론 이제 자기는 이제 안 헷갈리고 잘 하나도 안 빠뜨리고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쉽시 매우 권장하지는 않는다. 특히 단답형이면 더더욱. 근데 객관식도 또 짜증나게 이제 한 숫자 한 칸 차이 이렇게 내면 이제 곤란하다. 너희 학교 선배가 졸업생이 하나 사줬어. 자, 하여튼 여기까지 해서 일단 이제 첫 파트 끝났고 왜 이렇게 오래 걸렸지? 여기까지 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원래 계획은 맞는데 중국 쪽을 조금 그래도 오늘 인터뷰를 해놓을 생각이 있거든. 내가 다음 주에 좀 편해서 근데 시간이 없네. 다음 주에 좀 더 이제 타이트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생했어. 이게 뭐 한 10분 남았고 이러면은 야 뭐 조금만 더 하야 되겠는데 지금 딱 2분 전이라 뭔가를 더 하기는 애매한가. 근데 중국 조합은 그냥 그 아까 제국하는 거 그게 다른 건가요? 중국 순열